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남친이네요. 성격도 잘 맞았고 취미도 같았고 여러모로 정말 잘 맞았습니다. 둘이 죽이 척척 맞다 보니 20대 후반쯤 돼서부터 남친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비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완전 비혼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한번 싸우시면 3-4달 정도 서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물론 자식들 앞에서 서로 험담하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다가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악물고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아빠와는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엄마는 같이 살던 때에도 얼른 독립해라. 이혼 생각 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그렇게 청렴결백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저는 당연히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저에게 결혼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결혼은 그냥 부질없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지름길같이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결혼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결혼이 제 결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었죠. 그렇다 보니 전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 않았고 난 결혼 생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고 나한테 결혼은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생각뿐이다. 그러니 나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가 바보다. 지금이라도 그만하자. 하고요. 물론 이걸 바로 답한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후 말한 거였습니다. 전 남친은 제 말에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었는데 이틀 정도가 지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줄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결혼이 싫다면 연애만 하자. 남편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 돼주겠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남친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해 비꼬는 뉘앙스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 명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이 명절에 무슨 여행이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연휴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가겠어. 이틀 정도 휴가 내고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하고 대답했었죠. 그랬더니 명절 땐 전을 부쳐야지. 아, 너네 집은 차례 안 지내겠네. 어머님은 편하시겠어. 명절이 그냥 노는 날이니까. 우리 엄만 전 부치고 차례 음식 하느라 바쁘신데.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기분이 상했지만 좋게 넘어가자 하고 우리 엄만 연휴 때도 일하셔야 돼. 노는 날 아니셔. 어머님이 그렇게 바쁘시면 너도 좀 도와드려. 하고 말했었는데 난 도와드리지. 음식 나르고 나도 해. 너도 여행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전도 부치고 그럼 좋겠다. 하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황당해서 내가 왜? 하고 물었더니 너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원래 명절에는 며느리가 와서 차례 돕고 그러는 거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내가 너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닌데 왜 니네 집에 가서 도와야 돼? 하며 조금 짜증을 내며 말했더니 평생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정도면 거의 며느리 아니야? 하면서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남친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대체 내가 왜? 정확히 따지자면 너랑 나는 남남인데 내가 왜 너희 집 가서 차례를 도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면서 따졌습니다. 제 말에 남친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됐다.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네. 하더니 혼잣말로 어머님이 진짜 차례 안 돕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생각이 다르다 하면 너가 이혼 가정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명절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혼 가정이 아니었어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제 가정사를 솔직히 고백한 이후부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동안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전부 거짓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 남친의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갔었는데 남친의 친구가 저한테 청첩장 언제 줄 거예요? 하면서 장난을 치시기에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야, 결혼 얘기하지 마. 땡땡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결혼할 생각이 없대.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주 큰 상처인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전 남친의 그 말에 친구분이 놀라셔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헤어지게 된 건 바로 어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친이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근처에서 얘기를 하다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중이셨던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엄마께서 살갑게 말도 걸어주시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전 남친이 되게 떨떠름하다는 듯이 웃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모르고 계시던 엄마께서 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땡땡이가 결혼을 싫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생긴 일이니 제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엄마께서도 민망하셨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그랬냐,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변명 같겠지만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않았던 건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자책하시고 슬퍼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두 분의 이혼이 저에게는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두 분께 이혼하셔도 괜찮다고 권유를 했던 건 믿고 원망스럽지만 부모님의 인생이니 두 분이 행복하길 바래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딘가에서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 문득 서럽고 울컥해서 엄마를 얼른 집에 보내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하게 울면서 전 남친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오는 거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남편 삼기는커녕 죽여버리고 싶으니 꺼지라고 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줘도 변할 게 없을 것 같아 필요 없으니 그만 만나자 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장문의 톡이 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예요. 그때까지 안 주무셨다는 거죠. 일어나서 톡 보고 울고 출근 준비하면서 울고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울고 퇴근길에 눈물이 나서 훌쩍대고 지금도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은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길래 스팸 처리와 차단 등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니겠죠?
결혼이 무섭고 지옥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연애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엄마한테 답장도 아직 못했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남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후기입니다. 어제 혼술하고 취해서 쓴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이 2-3개 정도만 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든 조언이든 충고든 들으려고 들어온 건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퇴근길에 본 거라 아직 다 읽진 못했지만 진심 어린 충고와 위로를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네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혼술하려고 맥주를 사들고 들어왔다가 술 그만 마시고 엄마와 함께 보내는 게 어떻겠냐 해주셔서 주말 저녁에 엄마와 함께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바보같이 어제 온 카톡에 답장도 못했는데 오늘 댓글을 보니 왜 그렇게 똑부러지지 못했나 후회가 되네요. 처음 이혼가정이라고 들먹였을 때 헤어졌어야 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그랬어야 했는데 좋았던 기억이 뭐라고 자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혼자 단정을 지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댓글 중에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전 남친한테 써보고 싶어 차단을 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게 후기라고 하기에는 짧지만 답장이 왔네요. 네가 상처 줘서 헤어지자고 한 건데 말귀 좀 알아듣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넌 나한테 이혼가족이라고 들먹였지만 내가 너보다 바르게 자란 것 같다. 난 부모님과 같이 살진 않았어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해야 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가릴 줄 아는데 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아직 그런 걸 못 배웠나 보다. 너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네 부모님을 욕보였으니 앞으로는 좀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이고 나버리고 그냥 쭉 혼자서 살아라. 나랑 우리 엄마 욕보이고 상처 준 건 평생 잊을 생각이 없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말하고 다닐 거니 연락하지 마라. 하고 보냈었는데 잠시 후 바로 답장이 왔더군요. 차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읽은 거였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심하게 말한 거 사과할게.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아니면 좀 생각하고 만날까? 너도 심하게 말했으니 좀 식히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 연락할게. 잘 자. 하면서요. 그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안 잘 건데. 진짜 미친놈이냐? 사과받을 생각 없고 할 생각도 없다. 내가 말이 심하다고? 네가 이제까지 한 거에 비하면 반의 반도 못 따라간다. 집 앞으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다. 2다리 쪼그리고 자라. 차단한다. 이렇게 보내고는 바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더 시원하게 쏘아주고 싶었지만 전 남친이 저희 집 주소까지 알고 있기에 해코지할까봐 조금 자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욕이든 저주든 뭐라도 퍼부어서 속은 시원해진 것 같네요. 결혼이든 연애든 저한테는 아직 거리가 멀고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인 경험까지 써주시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 친구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딱 한 번 털어놓은 사람이 저런 모질이었네요. 댓글은 꼭 다 읽을 거고 새길 거 새기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 남기고 갑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우울해지면 종종 들어와서 보려고요. 충고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는 남의 단점을 약점으로 치부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딱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이네요. 그 말 하는 거 자체도 힘드셨을 텐데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공격이라니. 정말 쓰레기입니다. 헤어지시길 잘하셨어요. 두 번째 댓글. 소름 끼치게 미친놈이네요. 그냥 얘는 이혼한 가정의 애다.
하고 확성기 가지고 나발을 불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싶어서 어디 길이나 제대로 보고 다녔을라나 모르겠네요. 진짜 버섯이나 사람이나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내다버려도 개도 안 물어갈 주둥이 같은데 잘 헤어지셨어요. 3번째 댓글. 이제라도 헤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 이혼한 가정이라는 거 창피한 일 아닙니다. 인생에 실패 한 번 했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고 이해하고 사는 게 성공한 삶도 아니고요. 부모님의 남은 인생과 쓰니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4번째 댓글. 이제라도 헤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혼 그게 뭐가 대수라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전 남친분은 가정교육을 좀 더 받으셔야겠어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거였어도 넌 혼자라서 그런 거 모르겠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랬을 거잖아요. 불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힘내세요. 5번째 댓글. 그놈 말은 결혼하기도 전에 자기 집에 와서 전을 부치라는 거네요.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저런 집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결사 반대죠. 이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친의 집안 사상 자체가 그냥 쓰레기였던 겁니다. 잘 피하셨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